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의료 자원 봉사를 가던 프랑스 청년이 아조프대대 전쟁 범죄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프랑스 육군에서 복무했던 아드리앙 보케라는 이 청년은 우크라이나에서 몇 주간 지내다가 끔찍한 광경들을 보고는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략 62개국 6,500명의 외국인이 국제용병으로 활동했고, 이 가운데 400명 정도는 아조프스탈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드리앙 보케는 현재서 의료 물품과 구호 물품을 병원이나 고아원에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네오나치 아조프의 잔악한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고는 충격을 받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장면은 끔찍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로가 되면 묶인 채 심하게 두들겨 맞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병사들은 서너 명씩 미니버스에 태워지는데 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아조프 대원들은 무릎을 조준해 소총을 갈긴다고 합니다. 장교에 대해서는 머리에 총을 쏩니다. 아드리앙 보케는 귀국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쇼에 초대받아 출연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자신이 겪은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게 있는데 TV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아주 역겨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도드라지는 나치 문양을 달고 다니는 아조프대대를 수없이 봤다면서 그런데도 유럽이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습니다. 네오나치 SS 패치를 단 아조프대대가 천지사방에 넘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유럽은 무신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드리앙 보케는 자신도 아조프대대 10시간 동안이나 구금돼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신문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악몽 같은 일을 겪고는 슬로바키아를 거쳐 폴란드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받습니다. 난방이 되는 텐트에 수용돼 생활합니다. 다친 이들은 치료도 받고 하루 3끼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스스로 먹을 만큼 밥을 담아 배불리 식사를 하고 TV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조프 대대는 아직도 아조프스탈에 스스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탄약과 식량도 떨어지고 의약품도 없어 팔과 다리를 잃은 부상자들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항하고 밖으로 나오면 될 일인데 죽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한 아조프 대대원의 부인은 어린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느닷없이 터키에 도와달라고 감성에 호소했습니다. 어린이를 봐서라도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조프 대대원의 부친까지 나서서 전쟁이 아닌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는 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세계 정상들 가운데 그나마 에르도안 총리가 푸틴과 말이 통하니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연일 50에서 100명 정도의 아조프대대 부인들이 풀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구조를 요구하는 연명사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키예프 당국이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취재해 이런 모습이 많이 기사화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조프 대대 부인들 가운데 2명은 5월 11일 바티칸에도 갔습니다. 교황에게 직접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역이 아조프 대대원의 부인이라고 하자 인대가 끊어져 거동이 불편한 프란시스 교황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들은 교황이야말로 아조프 대원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아조프스탈 안에는 식량과 물이 떨어졌다면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제3자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아조프스탈에 누가 있길래 터키 에르도안 총리, 교황까지 끌어들여 구출하려 하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략 4마리의 대어 또는 아조프해의 거대한 검은 고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에 여전히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무너지도록
벙커 버스터탄을 하루에 30발이나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아조프 대대는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쓸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급한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인도적 회랑을 조성해 부상자들을 러시아군 포로와 교환하자고 제의했지만 러시아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물이 신분을 위장해 도망갈 수도 있는 데다 부상자 치료가 목적이라면 러시아 측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핀란드 국경의 관광도시 이마트라는 반러시아 스탠스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연간 190만 명이나 찾는 도시인데 발길이 끊기는 바람에 호텔이고 레스토랑이고 모두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공연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어들어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핀란드는 올해 36살의 여성 총리 마린을 비롯해 내각의 여성이 굉장히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립국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나토 가입 입장을 굳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가입 절차만 남았습니다. 냉전 이후 계속 동진해온 나토의 러시아 포위망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제 칼 구스타프 대전차 로켓으로 러시아의 T-90M 전차를 격파했다는 우크라이나발 뉴스가 나온 것도 시점이 절묘합니다. 나토에 가입하려 하는 스웨덴에 축하 선물을 준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처럼 칼 구스타프도 러시아군의 노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군 기자가 칼 구스타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지원해봐야 버리든지 러시아군에 그냥 넘겨주고 있습니다. 나토는 외견상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에 따른 분열과 입장차도 분명합니다. 반러시아 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앵글로색슨인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폴란드입니다. 헝가리는 대놓고 친러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터키는 국익에 따라 러시아와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나토의 중추인 독일과 프랑스는 마지못해 미국을 따라가긴 하지만 앵글로색슨으로부터 벗어난 유럽의 독자 노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공의 시진핑은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유럽은 유럽 자체적인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공은 나토가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공과 러시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5월 9일 전승절 북방 4개 도서 중 하나인 에토로후에서 열병식이 열리자 경악하고 있습니다. 4개 섬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이 에토로후입니다. 면적 3,000평방킬로미터, 인구 6,500명쯤 되는 곳에서 그래도 구색을 맞춰 군사 퍼레이드를 연갑니다. 일본이 반환하라고 외치는 섬에서 우라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일본이 북방 영토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서구의 명분을 따르면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일러 관계는 최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